3학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혁명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배웠던 거는 영국의 산업혁명,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알고 있어야 돼요. 프랑스 혁명이 지금처럼 국가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자세히 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 학습지를 보고 칠판을 보면 자, 세모가 하나 그려져 있을 거예요. 우리가 프랑스 혁명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세모를 이해해야 돼요. 이 피라미드 모양을 이해해야 그 다음에 이해가 가거든요. 당시에 프랑스는 구제도의 모순이라고 해서 구제도, 옛날 제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구제도가 뭐냐? 자, 옛날에는 여러분 킹이 있죠. 왕이 있고 이 왕이 마음대로 하는 절대 왕정의 나라였어, 프랑스는. 그래서 내가 왕이다, 내가 태양왕이다 이렇게 절대 왕정을 주장하는 그런 왕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왕들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했고요. 그럼 백성들은 그 밑에서 세금을 내기도 하고 그 밑에서 살아가기도 하는데, 자, 이런 옛날 체제에 문제점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 문제점이 뭐냐? 구제도의 모순이라고 선생님이 썼어요. 이걸 프랑스어로 번역하면 앙시앙 레짐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외우지는 말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세모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쓸게요. 지금부터 여러분도 펜을 들고 쓰세요. 여러분, 이 세모의 꼭대기는 누가 있냐면, 자, 여기는 꼭대기는 킹이야, 킹. 왕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왕 밑에 누가 있냐? 자, 쓸게요. 얘 이름이 제1신분이야. 제1신분. 그럼 얘들아, 딱 봐도 1, 2, 3이겠지? 자, 쓸게요. 제2신분. 그 다음에 제3신분. 그럼 피라미드 모양은 위로 갈수록 높은 거지. 그리고 밑으로 갈수록 신분이 낮은 거죠. 그리고 피라미드는 여러분 아래가 넓지. 이 밑에는 인구가 많다는 거야. 이 위에는 인구가 적고. 그럼 한마디로 말해서 높은 사람들,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숫자는 적고, 그 다음에 신분이 낮은 사람들,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옛날에는 이랬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 옛날에는. 자, 프랑스는 이 세 신분이 있었는데, 자, 이걸 좀 더 자세히 써줄게요. 자, 제1신분은 누구냐? 성직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성직자? 뭐 하는 사람이지? 요즘 말로 하면 종교인이죠. 왜 이 사람들이 제1신분, 가장 높은 신분에 있었냐? 당시 여러분 유럽, 특히 프랑스는 카톨릭 국가였어요. 카톨릭이라는 건 맨 꼭대기에 교황이 있고, 자, 그 밑으로 신부님들, 요즘 말로 하면 신부님이지만 당시에는 사제들이라고도 했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 그럼 이 사람들은 여러분 교회에 살면서 성직자였던 거죠. 자, 이 사람이 제일 높았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자, 귀족. 자, 귀족들. 그럼 얘네 둘은, 여러분, 얘네 둘은 잘 나가는, 얘네 둘은 높은 신분. 그리고 얘네 둘은 일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얘네 둘이 가장 큰 특징이 뭐였냐면, 성직자와 귀족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분 세모 있으면 이렇게 묶으세요. 얘를 이렇게 묶어봐. 자, 얘네들은 여러분 가장 큰 특징 기억해야 됩니다. 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어. 그러면 선생님, 종교인이 토지를 소유해요? 당시에 교회가 굉장히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귀족들도 마찬가지로 되게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토지를 독점했고, 그리고 나라에서, 자, 하나 더 쓸게요. 나라에서 일하는 중요한 자리는 다 이 두 계층이 독점을 했어요. 독점이라는 건 대부분의 땅을 차지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관직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나머지 사람들은 뭐 해 먹고 사냐? 이 나머지 사람들은 뭐 해? 자, 짝대기 긋고. 자, 당연히 여기에 토지, 여기 토지 있잖아, 토지. 자, 농사 지었죠. 농민.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에서 여러분 공장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야. 자, 이 사람들을 노동자. 그런데 제3신분에
농민과 노동자뿐만 아니라 이 계층이 있었어요. 이 계층을 여러분이 꼭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프랑스 혁명을 주도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때가 18세기 후반이에요. 1789년이거든, 프랑스 혁명이. 이때는 여러분 이 이전부터 유럽 사회는 상공업이 되게 발달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농사만 짓고 사는 게 아니라 물건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해외로 진출하고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상공업을 잘하면 여러분 돈을 많이 벌잖아. 그래서 이 돈 많은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 자, 쓸게요. 부르주아라고 했어요. 부르주아.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시민계급이라고 써 있거든. 왜 시민이라고 하냐? 이 사람들은 대부분 도시에 살았고 그리고 돈도 많았고 그래서 거기에 교과서에 시민계급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는 부르주아라고 할게요. 그래야 여러분한테 의미가 좀 더 잘 전달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르주아는 여러분 요즘에는 보통 부자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거든. 근데 당시에는 뭐 그냥 일반적인 부자가 아니라, 자, 여기 보세요. 신분은 3신분이야. 귀족으로 이 사람들은 안 태어났어.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가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물건 팔고 자기가 무역을 하고 본인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번 그런 사람들이었어. 그래서 이 부르주아 계층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자, 얘를 한번 묶어보세요. 자, 3신분만. 자, 3신분만 묶을게. 그럼 여러분 보자. 얘네는 토지가 없지. 그렇지. 얘네는 토지가 없어. 그 다음에 얘네는 관직을 차지하지도 못하죠. 그리고 아무리 내가 돈이 많고 아무리 내가 세금을 많이 내도 나는 귀족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성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관직을 차지할 수 있는 자리가 없었어요. 자, 이렇게 딱 봐도, 여기까지만 봐도 불합리하잖아. 그런데 가장 짜증나는 건 뭐냐면, 가장 짜증나는 게, 자, 여기다 쓸게요. 얘들아, 얘네는 자, 세금을 안 낸다? 어이없지? 그러니까 요즘 우리 상식이랑은 너무나 다르죠.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이후로 사회가 정말 많이 바뀐 거야, 얘들아. 그 전까지만 해도 귀족이나 성직자면 토지를 대부분 다 갖고 있는데 세금을 안 냈다니까? 요즘에는 이해할 수 없는 제도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생각은 뭐야? 나는 고귀해. 나는 고귀해. 나는 귀족의 핏줄이야. 내가 어떻게 농사를 지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세금도 안 내고, 그 대신 관직을 차지하고 토지에서 나오는 그 농민들한테 받은 그 돈으로 호화호식을 했던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농민과 노동자 부르주아 3신분은 얘들아, 얘네는 세금을 낸다. 자, 쓸게요. 세금을 부담해. 야, 뭔가 불합리하지, 여기부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여기 보세요. 농민도 세금 내고 노동자도 세금 내. 부르주아는 여러분 특히 더 많이 내요. 왜? 돈을 많이 버니까. 토지로 인해서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물건 팔아서 돈 많이 벌잖아요. 세금 많이 내. 나는 나라에 기여하는 바가 진짜 크고 세금도 많이 내는데 웃긴 건 선거권이 없었어요. 선거권이 없고, 그리고 나는 관직에 진출하지도 못해. 이걸 뭐라고 불러? 자, 쓸게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제약이 있었다. 정치, 사회적으로 제약이 있었다. 그럼 여기까지만 들어도 뭔가 이상한데? 라는 게 팍팍팍 느껴지지.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이 부르주아들이 뭔가 이상한데? 나는 돈도 많이 내고, 나는 세금도 많이 내고, 나는 나라에 기여하는 바가 큰데, 나에게는 의결권이 없고, 나에게는 투표권이 없고, 나에게는 발언권이 없고, 관직도 좋은 자리를 차지 못해. 갖고 여기서부터 이상하다는 걸 느꼈고, 당시에 사람들은 농민이나 노동자들도 뭐를 많이 읽었냐면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러면 이 책은 보통 누가 많이 썼냐면 당시에 계몽 사상가들이라고 하거든. 그러면 이 계몽의 뜻은 뭐냐면 깨어나게 한다는 뜻이야. 깨어나게. 그러면 농민과 노동자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는 말이 안 된다.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평등하다. 이런 내용들을 실은 책을 많이 읽었던 거죠. 이런 계몽 사상가들도 영향을 줬어.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점차 깨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깨어나기 시작을 했어. 근데 여기에 가장 결정타는 뭐였냐면, 결정타는 굉장히 그때 프랑스가 어려웠어요. 그럼 뭔 말이냐? 어려웠다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농사가 진짜 안 됐어. 여러분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농사로 먹고 사는 나라였거든. 근데 첫 번째 농사가 안 됐어.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금이 가뜩이나 제30분이 세금을 되게 많이 내잖아. 얘네가 세금을 되게 많이 내는데 세금이 계속 쌓이기만 하는 거야. 계속 부담스럽게. 갖고 얘들아 예를 하나 들어주면 당시에 프랑스에서 소금을 강매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정부에서 소금을 강제로 사게 했어. 왜 들을 때 이상하지? 왜 소금을 강제로 사지? 그러니까 나라에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소금을 꽉 쥐어놓고 있다가 이제 백성들한테 파는 거죠. 그러면 우리 생각에 국가에서는 소금을 싸게 팔아야 백성들이 편할 거 아니야? 그런데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얘네가 어떻게 하냐면 원래 가격의 10배에 팔아요. 말이 돼? 말이 안 되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꼭 먹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꼭 먹어야 되는 거, 쌀. 이런 것들을 강제로 10배 이상으로 판다고 생각을 해봐. 국가에서. 그거는 도둑놈이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농민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노동자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불합리한 차별을 받았는지 여러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림 한번 볼게요. 3명의 사람이 나와 있죠. 이거는 앙시행 레짐을 풍자한 그림이에요. 그러면 각각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볼게. 자, 여기 가운데 있는 사람 보면 여러분 그림이 안 보이면 교과서에 있는 자료를 봐도 좋아요. 자, 가운데 있는 사람 여기에 뭐를 달고 있냐면 십자가를 달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성직자라는 뜻이야. 얘가 1신분. 그 다음에 화려한 모자 쓰고 있는 여기가 2신분. 근데 얘들아 뭔가 이상하지 않아? 얘네 둘이 얘네 둘이 이 위에 올라타 있죠. 엎혀 있어. 그럼 누가 엎고 있어, 얘네를? 자, 그렇지. 이 사람이 제3신분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1신분과 2신분은 3신분이 먹여 살리고 있고, 그리고 3신분이 제일 힘들고 3신분이 모든 짐을 떠안고 있다는 거죠. 이건 뭐를 풍자하는 거야? 세금 다 내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시에 프랑스가 여러 가지로 굉장히 힘들었던 사회였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폭발하죠. 그게 폭발해. 근데 얘네가 가만히 앉아있다가 야 혁명을 일으키자 이렇게 했던 건 아니고, 자, 계기가 또 하나 있었어요. 그 계기를 설명할게. 그러면 그 계기는 여러분 어디에 필기를 하면 되냐면, 자, 두 번째 프랑스 혁명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선생님이 네모칸 이렇게 그려놨죠. 그 네모칸에 이제 필기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학습지 보면 혁명의 시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루이 16세 처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폴레옹의 등장 이렇게 있거든요. 이건 시간의 순서대로 선생님이 그려놓은 거고, 그리고 선생님이 시간의 순서대로 또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써줄게요. 1번 혁명의 시작부터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일단은 연도부터 쓰고 시작을 할게. 자, 연도 너무 외우기가 쉬워. 자, 쓸게요. 1789년도야. 1789. 외우기 진짜 쉽지. 789. 자, 왜 사건이 일어났는지 앙시행 레짐 설명했죠. 자, 일단은 얘들아 불만이 쌓여 있는 거야. 제3신분이 불만이 쌓여 있어. 부르주아는 부르주아대로, 그 다음에 농민은 농민대로,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자 불만이 쌓여 있는 상태야. 여기 끝까지 쌓여 있었어요. 자, 그런데 루이 16세가 이 사람들을 모이게 해요. 그러면 이거 설명할게. 왜 모이게 하는지. 자, 첫 번째 칸에 쓰면 됩니다. 첫 번째 칸에. 자, 첫 번째 칸에 얘들아 그 안에 배경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세요. 자, 루이 16세가 사람들을 모이게 해요. 왜요? 자, 쓸게요.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 돈 떨어졌다는 거야. 나라의 돈이 떨어졌으니까 세금을 걷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걷었던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거야. 그러면 왜 나라에 돈이 없어? 자, 가로 열고. 자, 왜 나라에 돈이 없어? 그렇게 돈 많았던 프랑스가 왜 나라에 돈이 없냐면, 자, 첫 번째 쓸게요. 미국의 독립 전쟁을 지원했다. 쌤 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미국의 독립혁명 할 때 한 번 더 설명을 할 건데, 원래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어. 근데 미국이 난
우리는 이제 독립하겠다, 영국에서 벗어나겠다 해서 혁명을 일으켰단 말이야. 그럼 얘들아, 영국이 가만히 있겠어? 영국이 미국을 쳐들어갔지. 갖고 미국과 영국이 둘이 싸우는 거야. 근데 어이없게 프랑스가 왜 끼어들었을까? 자, 프랑스와 영국은 여러분 항상 라이벌이었어요. 프랑스랑 영국이 사이가 안 좋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국이랑 미국이랑 싸우니까 프랑스가 미국 편을 들은 거야. 갖고 미국을 도와주는 거야. 영국 지라고. 라이벌 꼴배기 싫으니까 미국이 이기라고 자 도와줬는데, 자 여러분, 전쟁에 나간다는 건 막대한 돈을 들인다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돈을 되게 많이 써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실이 사치했다. 사치라는 건 얘들아 돈을 많이 썼다는 거야. 돈을 많이 썼다는 거야. 여러분들 알고 있는 궁전이에요. 베르사유 궁전. 이게 루이 16세가 만든 건 아니고 루이 16세의 조상인 루이 14세가 만들었던 거야. 정말 화려한 궁전에서 매일매일 파티를 하는 거죠. 루이 16세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돈 다 어디서 나오겠어? 다 세금에서 나오는 거잖아. 그런데 돈 다 썼단 말이야. 돈 다 썼어. 자, 이제 돈이 없어. 그러면은 새롭게 또 돈을 걷어야 하기 때문에, 자, 자기가 마음대로 거둘 수 없으니까, 자, 사람들을 모이게 했던 거죠. 여러분, 화살표 이렇게 치시고, 밑으로 치시고, 여기서 어려운 단어 하나 나와요. 선생님은 사람들을 모이게 했다고 했잖아. 그 모인 회의의 이름이 뭐냐면, 자, 쓸게요. 루이 16세가 삼부회를 소집시켰다. 삼부회를 소집시켰다. 그러면 여기서 알아야 될 단어는, 자, 밑줄 이렇게 긋자. 삼부회야. 그러면은 왜 삼부회? 이름이 왜 이러지? 자, 여기서 3은 2, 3이야. 그러면 왜 삼부회냐면 아까 1신분, 2신분, 3신분 이렇게 있었죠. 그러면 각각의 대표들이 모이는 거야. 그러면 3개잖아, 얘들아. 그래서 각각의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회의가 열린 이유는 돈 떨어져서야. 자, 근데 3신분은 여러분 어떤 희망이 있었냐면, 아, 왕이 모이라고 하는구나. 가서 우리의 의견을 얘기해야지 라고 갔어. 우리 힘들다고, 우리 더 이상 세금 내기 어렵다고 하고 갔어. 딱 갔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분위기가 그게 아니지. 돈 떨어졌다는 거잖아. 또 세금 내라는 거잖아. 자, 화살표 하나 더 칠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얘들아, 이 안에서 이제 갈라지기 시작을 해요. 30분 애들은 뭐라고 했냐면, 아까 그 부르주아나 농민이나 노동자를 대표하는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자, 우리한테도 발언권을 달라. 우리한테도 우리 힘들다. 무조건 세금만 걷지 말고 우리한테도 발언권을 달라, 의결권을 달라라고 주장을 하고, 그리고 우리 제대로 투표하자. 우리는 사람이 많은데 왜 귀족들과 왜 성직자와 똑같은 표수를 갖냐라고 주장을 했죠. 그러면 귀족과 성직자는 얘들아 싫은 거야, 그게. 왜? 자기 맘대로 못 하잖아. 그래서 여러분, 양쪽에서 투표하는 방법을 놓고 또 싸워요. 그러면 잘 생각해봐. 각각의 대표들이 각각 한 표씩만 가져. 그러면 얘들아, 성직자랑 귀족이 한 짝짝꿍 먹으면은 30분은 무조건 맨날 지는 거잖아. 그래서 30분이 여러분 뭐를 주장하냐면, 야, 우리가 숫자는 훨씬 많잖아. 니네는 조금이고 우리가 정말 농민들이 대다수인데 왜 우리는 한 표만 줘? 니네 한 표 가지면 우리는 최소한 5표는 가져야 돼. 이런 식으로 사람에 비례해서 투표권을 더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얘들아, 성직자랑 귀족이 오케이? 그러겠냐? 싫다고 하는 거지. 됐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자, 쓸게요. 자, 1신분과 2신분은 선생님이 특권 계급이라고 할게. 특권 계급과 3신분의 대립. 자,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자, 봐봐, 얘들아. 이 특권 계급과 3신분이 둘이 싸워요. 1, 2신분과 3신분이 싸워. 그러니까 3신분이, 야, 안 되겠다. 우리만의 회의를 하자. 우리가 결정하자. 우리도 결정하자.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끼리 회의를 만든다. 그래서 그 이름이 뭐냐면, 자, 이 3신분이 여러분 두 번째 네모칸에 쓰세요. 국민의회를 결성해요. 국민의회를 결성해. 국민의회가 뭐지? 자, 3신분이 만든 여러분 회의, 의회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끼리 모여서 결정하자. 우리끼리 알아서 하자. 이러니까 루이 16세가 어떠냐면, 루이 16세가 어떻게 하냐면, 지네끼리 만들어? 왕 빼고
귀족 빼고 성직자 빼고 하고 회의장을 폐쇄시켜버려요. 회의장을 폐쇄시켜버려. 그러니까 얘들아, 얘네가 갑자기 모일 데가 없잖아. 모일 데가 없으니까 거기 회의장 옆에 있던, 자, 가로 열고 쓸게요. 테니스 코트 서약 일단 쓰고 시작할게. 그러니까 얘네들이 얘들아 테니스 코트로 몰려가는 거야. 테니스 치는데. 회의장을 폐쇄시키니까 갈 데가 없잖아. 그래서 테니스 코트로 몰려가서 거기서 계속 이제 집에 안 가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야. 그럼 뭐라고 주장해? 우리의 요구를 들어달라. 안 그러면은 절대 안 간다. 나는 갈 수 없다. 하고 계속 거기서 버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 화살표 치세요. 자, 왕이나 귀족이나 성직자가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우리는 가지 않겠다라고 버티는 거야. 자, 그래서 루이 16세가 군대를 소집해서 얘네들을 탄압하려고 해요. 자, 쓸게요. 국왕의 탄압. 얘들아, 왕 말을 제대로 안 들으니까 루이 16세가 얘네를 쫓아내려고 한단 말이야. 그 소문이 어디에 퍼졌냐면 파리 시내에 퍼져요. 파리 시내에서 퍼지니까 이 시민들이 제3신분이었던 그 파리에 있었던 시민들이 우리의 대표들이 회의장에 갔는데 폐쇄돼서 테니스 코트로 넘어갔대. 근데 테니스 코트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하나 봐. 막 이런 소문이 막 난 거지.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가 먼저 하자. 우리가 먼저 일으키자. 자, 화살표 치시고 안 되겠다. 저 왕, 저 성직자, 저 귀족 우리가 물리치자 하고 자, 어디를 습격하냐면 자, 쓸게요. 여기 중요해요.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해요. 바스티유 감옥. 여러분, 감옥이잖아. 말 그대로 죄수가 있는 감옥이야. 근데 얘들아 좀 이상하지 않아? 아니, 여기 성직자나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혁명을 일으키려면은 뭐 궁전으로 바로 간다거나 뭐 그래야 되는데 갑자기 감옥을 습격하지.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었어요. 왜 상징적이냐면 바스티유 감옥은 여러분 원래 어떤 사람들을 가두는 거냐면 뭐 왕한테 대항하거나 뭐 그런 정치범들을 가두는 데였어. 그리고 막 거기서는 고문도 하고 막 그렇게 했대. 그러니까 거기를 습격했다는 거는 왕한테 대항을 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도 있었어요. 여기에 무기가 있었어. 무기와 화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무기와 화약을 가져와서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던 거지. 굉장히 여러분 이게 상징적인 사건이었어. 이때부터 혁명이 시작돼요. 이때부터 혁명이 시작돼. 자, 그래서 얘들아, 얘가 1789년도 7월 14일이야. 내가 날짜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때가 혁명의 완전한 시작이었어요. 갖고 여기에 지키고 있었던 그 병사들 다 죽이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부터 막 이제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하는 경우도 생기죠. 혁명이 일어났어. 루이 16세가 깜짝 놀랐겠지. 안 되겠는데? 이거 큰일 났는데? 완전히 이제 나한테 대항하는데? 이건 반란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 그래서 루이 16세가 알았다. 니들 의견 들어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봐봐. 국민의회를 얘네들의 의견을 들어주고 인정해줘요. 그러면은 얘들아 결과가 어떻게 끝났을까? 자, 이거 지우고 쓸게요.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면서 과격하게 나오지. 시민들이 과격하게 나오니까 루이 16세가 국민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줘요. 알았어. 오케이. 그래서 그 국민의회가 뭐를 하냐면 자, 첫 번째 봉건제를 폐지해요. 얘들아 아까 그 피라미드 그리면서 3신분은 세금도 많이 내고 투표권도 없었다 막 그랬지? 그리고 1, 2신분은 세금도 안 내고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죠? 자, 이것을 없애버려요. 그건 굉장히 혁명적인 사건이지. 굉장히 변화가 크지. 왜냐하면 그 전에 있었던 제도를 깡그리 바꾸는 거니까. 두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해 얘들아. 이건 정말 중요해. 자, 인권선언을 발표해요. 인권선언을 발표해. 여러분 이 인권선언이 요즘 우리나라 법에도 영향을 주는 그 이후의 모든 나라의 혁명에 영향을 주는 선언이었어. 자, 뭐라고 시작하냐면 제1조가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대. 이렇게 시작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의미가 있는 그리고 아주 큰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자유와 평등이 당연한 시대에 살고 있었지만 당시에는 귀족과 막 이런 것들이 엄연하게 신분적인 질서가 있었는데 모든 인간은 평등하대. 모든 인간은 자유롭대.
정말 큰 변화였어요. 이거를 발표해. 그래서 얘들아, 얘가 정말 중요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들아, 이 사람들은 왕을 없앨 생각은 없었어, 처음에. 이 사람들은 이 질서가, 신분제도가 싫기는 하지만 킹을 없앨 생각은 없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쓸게요. 입헌, 군주제, 헌법, 제정 후, 해산. 얘들아, 꼭 혁명이라고 해서 왕을 죽이는 건 아니잖아. 여러분 영국 한번 보세요. 왕 그대로 놔두고 의회가 모든 일을 하죠. 이때 프랑스 사람들도 영국이 했던 걸 봤기 때문에 야, 우리도 왕 죽이지 말고 왕은 그냥 저렇게 남겨놓고 우리가 뭔가 결정하자. 우리 국민의회에서 뭔가 열심히 하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화살표 치고 여러분 이제 국민의회는 흩어졌죠. 이제 얘는 다 집으로 가는 거야. 그 대신에 뭐를 만들어? 자, 왕은 그대로 있어. 너는 그대로 있어. 우리 영국처럼 이거 만들자. 입법 의회를 결성해요. 입법의회. 그러면 여러분, 자, 이 사람들이 이걸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말이 다르지? 봐봐. 여기는 제3신분만 만든 거야. 제3신분이 만들었던 건데, 자, 이런 변화를 생기면서 입법의회. 여기서 우리 법 만들자. 이제 왕 제외하고, 왕은 안 죽었어, 얘들아. 왕 제외하고, 우리가 법 만들자. 어느 나라처럼, 영국처럼. 처음에 프랑스 혁명이 얘들아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어. 여기까지 끝나면 얘들아, 왕 안 죽고,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안 죽고, 그렇게 끝났겠죠. 그런데, 자, 사건을 완전히 뒤집히는. 이 사건이 얘들아, 혁명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 사건을 얘들아 누가 일으키냐면 루이 16세가 일으키거든. 자, 여러분 학습지 두 번째 칸에 있는 거 할게요. 자, 2번 루이 16세의 처형이라는 제목이 붙었어요. 선생님이 일부러 3개로 끊었고 그리고 각각도 3개로 끊었어. 그러니까 장면마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첫 번째 칸에서 보면은 바스티유 감옥 습격 이후에 루이 16세가 알겠어. 니들 원하는 대로 해줄게. 두 손 들었죠. 그래서 국민의회가 봉건제 폐지했지. 인권선언 발표했지. 그리고 의회를 만들죠. 입법의회라는 걸 만들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입법의회는 뭐냐면 왕은 그대로 있고 왕, 킹, 넌 그대로 있어. 그리고 우리가 일할게. 어느 나라처럼? 영국처럼. 그러면 만약에 얘들아 프랑스 혁명이 여기서 끝났다면은 지금 프랑스도 어느 나라처럼 살고 있었겠어? 그렇지, 영국처럼 살고 있었겠지. 근데 갑자기 여러분 2번 보세요. 루이 16세가 죽었대. 그럼 뭔가 그 과정에서 뭔가 일이 있었다는 거지. 완전히 역사가 또 바뀌어요.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루이 16세가 가만히 있었으면 얘들아 그냥 왕하고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 자, 쓸게요. 얘들아, 루이 16세가 도망간다? 도망가. 그래서 다른 나라로 도망가서 거기서 군대를 끌고 다시 들어오려고 해요. 그리고 도망가다가 시골에서 걸려. 갖고 다시 잡혀와요. 그러면 너네가 얘들아 시민들이고 제3신분이야. 뭐? 우리나라 국왕이 외국으로 가서 군대를 다시 끌고 와서 우리를 다시 공격한다고? 우리한테 칼을 꽂는다고? 얘들아,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자기들 백성들한테 자기한테 세금 내고 자기를 위해 충성하는 백성들한테 다시 칼을 꽂아? 물론 지금은 혁명 중이긴 했지만 그래도 얘들아 굉장히 큰 배신감을 느끼겠죠. 완전 열받은 거야. 그래서 원래는 살려두려고 했는데 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죽이겠다는 거지. 야, 이제 살려도 가치가 없어,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쓸게요. 루이 16세 와이프가 마리 앙뚜아네트야. 당시에 여러분 유럽은 각 나라와 나라가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마리 앙뚜아네트는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스트리아에서 가만히 안 있는 거야. 뭐? 우리 사위가 있는데, 우리 딸이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에서 만약에 왕을 쫓아냈어. 그러면 그 여파가 다른 나라까지 다 퍼지겠죠?
프랑스는 여러분 유럽에서 제일 좋은 나라였어. 제일 잘 사는 나라였었단 말이야. 근데 이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 굉장히 외국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국왕들이 뭐? 프랑스 왕이 쫓겨났대? 그럼 우리도? 라는 이런 겁을 굉장히 많이 먹었단 말이야.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얘들아 프랑스를 공격했어요. 야, 니네 제3신분들 가만 안 두겠어? 이렇게. 그래서 오스트리아는 당연히 쳐들어오지. 왜냐하면 자기 딸이 여기 있으니까. 그 다음에 프로이센은 요즘 말로 하면 독일이에요. 갖고 얘네들이 막 압박을 했어, 프랑스한테. 그러면 여러분 프랑스 시민들은 봐봐, 첫 번째 배신감 느꼈죠. 그 다음에 얘네가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전쟁도 해야겠죠. 자, 화가 나는 거야. 화가 나서 어떻게 하냐? 쓰세요. 시민들이 다시 들고 일어나요. 아, 그냥 왕 시켜주려고 했는데 너 안 되겠네? 이런 거지. 그 다음에 왕궁도 습격해. 그 다음에 얘들아 결정적으로 야, 입헌 군주제 때려쳐. 그래서 입법의회를 해산시켜. 해산은 얘들아 없애버린다는 거야. 야, 입헌 군주제 때려쳐. 그리고 나서 얘들아 뭐를 만드냐면 새롭게 우리 왕 빼고 왕은 이제 없애고 자 쓰자. 국민공회를 만들자. 여러분 새로운 단어 나왔으니까 줄 칠게요. 자, 국민공회를 만들자. 의회 아니야, 공회야, 공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국민공회가 뭐 하는 역할을 하냐면 자, 두 번째 칸에 쓸게요. 국민공회. 자, 여러분 이 공이 공화정 할 때 공짜야. 그러면 우리 이제 뭐 하자? 야, 왕 없애자. 왕정 폐지하자. 야, 무슨 입헌군주국이야. 저렇게 도망이나 가고 우리 등에 칼 꽂으려고 하는데 왕 없애자. 아직 죽지 않았어요. 왕 없애자. 자, 두 번째. 그럼 왕정 폐지하니까 얘들아 입헌군주국 안 되지. 자, 그러면 뭐 해야 돼? 자, 쓸게요. 공화정을 수립해요. 나도 공화정 들어봤는데 그치? 우리 옛날에 공화정 들어봤죠? 공화정은 왕이 없지? 자, 시민들의 대표가 하는 거죠? 이게 공화정이야. 여기 중요하겠지? 자, 밑줄 그으세요. 그 다음에 아직 루이 16세 안 죽었어요. 루이 16세 살아있었는데 자, 이 루이 16세를 어떻게 해야 되냐? 왕 자리에서 쫓겨났지. 자, 쫓아내고 얘를 어떻게 해? 살려말려? 만약에 얘를 살려두면은 다시 또 공격을 할 것 같아. 얘가 또 딴짓 할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들겠지. 아니다. 뭐 굳이 죽일 필요까지 있냐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 둘로 나뉘어요. 여러분 당시에 프랑스의 정당 이름이 하나가 얘들아 지롱드당이었어. 지롱드당. 또 하나가 얘들아 자코뱅 당이었어. 이 이름 야, 니네 이 이름 외우면 절대 안 돼. 자, 외우지 마시고. 자, 요즘 말로 하면 얘들아 민주당 뭐 이런 거예요. 자, 지롱드와 자코뱅이 싸우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지롱드는 야, 뭘 왕을 죽이기까지 해. 왕 그냥 살려두고 우리끼리 공화정 열심히 하자. 그 다음에 자코뱅은 야, 안 돼. 쟤 살려두면 안 돼. 죽여버려야 돼. 처형해야 돼. 자, 얘네 둘이 옥신각신 하겠죠. 자,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루이 16세는 자, 결론은 누가 이기냐? 자코뱅이 이겨서 처형당해요. 자, 그러면 쓸게요. 루이 16세 처형. 여기가 여러분 처형한 그 장면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여러분 길로틴이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아는 단두대.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해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뚜 둘 다 처형을 당해요. 그래서 루이 16세가 사라지잖아. 그래서 이제 프랑스는 왕이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이제 공화정이야. 자, 여러분 선생님이 자코뱅과 지롱드 얘기했죠. 얘들아 거기 의회에 앉았을 때 자코뱅이 왼쪽에 앉았고 지롱드당이 오른쪽에 앉았대. 그래서 이쪽을 이쪽이 우잖아. 그래서 좌파, 우파. 그래서 요즘에도 여러분 우리가 뉴스에서 좌파, 우파라는 단어를 얘기하거든요. 이때부터 내려온 게 바로 이 단어예요. 그래서 더 급진적이고 그리고 더 혁명적이고 더 변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좌파라고 부르고 아니다 뭐 굳이 죽이기까지 하냐 온건하고 보수적이고 현재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을 보통 우파라고 하거든. 이때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이름이에요. 이건 상식으로 알아두시고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이제 왕이 사라졌어. 왕이 사라졌으면 어떡해? 대표 또 뽑아야 될 거 아니야. 누가 다스려? 그래서 그 대표가 누구야? 자, 외우세요.
그러면 얘들아 보자. 로베스피에르 선생님이 뭐라고 썼어 얘들아? 공포래 공포. 정치를 했는데 공포. 얘들아 공포가 뭐야? 그렇지, 니네 아는 그 공포 맞아요. 완전 무서워. 왜 무서워? 이유가 있겠지. 무서운 이유가 있겠지. 그러니까 얘들아 이 사람이 정권을 잡은 후에 자기랑 반대되는 의견을, 자기랑 반대된다, 그리고 혁명에 방해가 된다 하면 싹 죽였어요. 그러니까 귀족, 당연히 프랑스 귀족들은 그때 굉장히 많이 죽었어. 프랑스 귀족도 죽이고, 원래 자기랑 같은 편이었던, 같은 당이었던 사람들도 자기 의견에 따르지 않는다 하면 막 다 죽였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겠죠. 공포를 느끼겠죠. 그러니까 이때 프랑스 사람들의 이 제3신분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냐면, 우리는 뭔가 잘해보려고, 뭔가 지금보다 더 잘 살아보려고, 지금보다 행복하려고 혁명을 일으켰는데, 얘들아 잘 보면 막 그렇게 행복할 것 같지는 않지. 사람 많이 죽어나가지, 오스트리아랑 전쟁해야지, 독일이랑 전쟁해야지,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때부터. 그리고 당연히 로베스피에르가 그렇게 자기가 막 사람을 죽이니까 로베스피에르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옛날에 많이 죽었지만 그래도 아직 여전히 프랑스 귀족들은 남아있을 거고, 그리고 로베스피에르한테 반대되는 의견을 펼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로베스피에르가 굉장히 많은 일을 했어.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자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을 다시 처형시켜요. 그러니까 공화정을 수립을 했는데 이 공화정의 대표를 다시 죽여. 자,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테르미도르 반동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교과서에 안 나왔으니까 기억할 필요 없고 이렇게 기억하면 돼. 자, 로베스피에르를 다시 죽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로베스피에르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또 얘를 처형했대. 너무 복잡하지?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들아. 왕 죽였어. 그리고 공화정 대표 뽑았어. 이제 그 대표도 죽었어. 그럼 지도자가 사라지네? 그래서 이 로베스피에르를 처형시킨 사람들이 지들이 다스려요. 지들이 한 몇 명 뽑아가지고, 그 몇 명이 몇 명이냐면 5명. 5명이 총재를 뽑아가지고 지들끼리 다스려. 그거를 무슨 정부라고 하냐면 교과서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자, 쓸게요. 총재, 정부, 구성. 그럼 얘들아, 밑에다 써놔. 총재가 몇 명이냐면 얘들아 5명이래. 5명. 그런데 그런데 짝대기 완전 무능해. 자, 쓸게. 완전 무능해요. 무능해. 로베스피에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무섭게 공포 정치를 했지만 제3신분들한테 세금 줄여주고 그 다음에 귀족들한테 땅 뺏어서 나눠주고 막 그런 일을 했단 말이야. 혁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 그런데 얘네들은 어떻게 해? 로베스피에르를 미워했던 사람들이잖아. 혁명 따위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지들 옛날로 돌아가는 거야. 갖고 완전 무능해. 별로야.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봐. 여러분이 제3신분이라면, 프랑스의 노동자라면, 농민이라면, 부르주아라면 한숨 나오지 않겠어? 내가 열심히 혁명은 했는데 결과가 이거야. 다시 무능한 정부. 몇십 년 지나지도 않아서 다시 무능한 정부가 나한테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화가 났겠죠. 이 화가 난 상태에서, 지친 상태에서, 힘든 상태에서 얘들아 영웅이 나타나요. 그 영웅이 누구냐면 4글자. 여러분이 아는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4글자. 나폴레옹. 나폴레옹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나폴레옹이 어떻게 등장을 하고 어떤 과정이 되는지 자, 마지막 3번째 칸에 설명을 할게요. 3번째 칸에 필기하면 됩니다. 2번째 칸에 총재 정부가 무능하다고 했지. 그러니까 제3신분이 다시 성질이 난 거야. 이걸 어떡하지? 하고 다시 반항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무능한 총재 정부가 군대를 이용해서 얘네들을 진압하려고 한다? 그런데 마침 그 군대에서 누가 있었냐면 나폴레옹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나폴레옹은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자, 쓸게요. 나폴레옹이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해요. 그래서 이 군대를 꽉 잡고 있었던 나폴레옹이 자, 얘네 총재 정부를 밀어내고 쿠데타라는 건 얘들아 칼 들고 갔다는 거야. 총 들고 갔다는 거야. 하고 얘네를 밀어내고 얘가 이제 등극을 하는 거지. 정권을 장악했어. 그래서 얘는 뭐를 만드냐면 여러분 통령이라는 거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총재 정부는 5명이었잖아.
그런데 통령은 3명을 만들어. 그런데 말만 3명이지 자기가 다 해요. 자기가 다 하고 원래는 이 임기가 10년이었어. 그래서 이렇게 통령 정부를 수립해. 짱은 누구다? 그렇지, 나폴레옹이다. 그런데 그 전에 총재 정부랑 좀 달랐던 건 뭐냐면, 나폴레옹이 좀 더 달랐던 건, 얘들아, 나폴레옹은 전쟁의 신이야. 전쟁의 신이라서 나가는 전쟁마다 다 이기는 거야. 그러면 그동안 막 힘들게 프랑스는 맨날 막 오스트리아랑 전쟁하고 독일이랑 전쟁하고 하면서 힘들었는데, 이 사람이 등장하면서 계속 전쟁에서 이기니까 당연히 인기가 많아지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여기다 쓸게요. 나폴레옹의 개혁. 그래서 여러 가지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자, 첫 번째, 국립은행을 설립한다. 그 다음에 근대 국민 교육제도를 만든다. 그럼 얘들아, 이 두 번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는 지금 누구나 교육을 받잖아. 초등학교부터 막 대학교까지 내가 원하면 뭐든지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나라에서 교육을 받게 하잖아.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교육받는 게 굉장히 힘들었죠. 아주 상류층 귀족들만 교육을 받았단 말이야. 그런데 이때부터는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이런 제도를 마련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회를 좀 더 안정시키고 그리고 이렇게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한 거지. 자, 그 다음에 얘가 중요해, 얘들아. 나폴레옹 법전을 편찬해요. 자, 얘들아, 말 그대로 법전이야. 법전을 만들었다는 건 그 나라의 법을 만들어서 이 법을 지키면서 나라를 통제하고 안정되게 만들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얘들아, 봐봐. 1번, 나폴레옹 전쟁에 나가서 이겨. 두 번째, 교육도 시켜줘. 그리고 세 번째, 나라 안에 규칙도 만들어. 그러니까 정말 혼란했던 사회가 점차 안정되겠죠. 그러면 얘들아, 당연히 인기가 높아지지 않겠어? 그렇지. 여기 봐봐. 얘는 통령이잖아, 통령. 그리고 얘가 원래 임기가 10년이었어. 그러니까 10년만 할게. 왜냐면 왕은 아니니까 10년만 할게 했는데, 나중에 여러분 나폴레옹이 법을 고쳐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할 수 있게 법을 고쳐. 근데 사람들이 반대 안 하는 거지. 왜? 이때 믿을 만한 사람은 나폴레옹밖에 없었으니까. 그동안 질려버린 거야. 로베스피에르, 아니면 루이 16세, 아니면 그 무능한 총재들, 질려버려가지고 사람들이 나폴레옹을 이제 믿었던 거죠. 그리고 얘들아, 나폴레옹이 나중에 뭐까지 하냐면 인기가 많아졌잖아. 인기가 많아져서, 자, 이제 마지막 투표를 통해 황제에 즉위해요. 얘들아, 이거 봐봐. 황제가 됐대, 황제.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자, 화살표 이렇게 치세요. 제정, 황제가 다스린다, 제정 성립. 얘들아, 연도 써봐. 1804년. 그러면 연도 외우지 마. 내가 여러분 연도를 외우라고 이걸 써주는 게 아니에요. 연도를 외우라고 써주는 게 아니라 1789년에 프랑스 혁명 시작했잖아. 그런데 좀 지난 후에 1804년에 황제가 나타났어. 아니, 막 힘들게 왕을 몰아냈는데 얘들아, 왕보다 더 높은 황제가 나타난 거야. 그 사이에 막 공화정 했다가 뭐 했다가 이제 황제가 나타난 거야. 프랑스 혁명이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이런 과정을 여러분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여러분 나폴레옹이 등장했다, 여기까지만 일단 기억하시고 그 다음 역사가 계속 이어져요. 여러분, 프랑스 혁명은 시험에 나와서도 중요하지만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 혁명이에요. 그리고 그 스토리가 굉장히 재밌거든. 그래서 앞으로도 또 1시간만 더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나폴레옹까지만 기억하면 됩니다.